이거를 마음대로 깨고 부수고 할 수가 있어요. 기본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린샷 툴바가 뜨고 있는데 길게 눌렀을 때 손전등이 켜지고,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제가 그동안 원 UI를 다루면서 굴락도 많이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제가 원 UI 5.0 정식이 나오고 나서 이것도 따로 영상으로 올려야지 했던 굴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이슈들 때문에 조금 제가 우선순위에 밀려왔고 아직까지 소개를 못 드린 굴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굴락은 바로 레지스타입니다. 레지스타라는 단어로는 사실 무슨 앱이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윈도우를 쓰다 보면은 레지스트리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다뤄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바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네이밍이긴 한데, 어쨌든 레지스타의 역할은 설정 관련된 부분들을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지스타라는 이름도 좋지만 슈팅스타라는 아이스크림도 있으니까 세팅스타라고 했으면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로 살펴볼게요. 이렇게 레지스타 메인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설정 홈 꾸미기, 설정 변경 알림이, 설정 검색 옵션, 그 다음에 확장 기능 해갖고 뒷면 두드리기 액션,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 이렇게 총 5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설정 홈 꾸미기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메뉴 순서 및 그룹 설정, 그 다음에 삼성 계정 요것도 뜨고 있는데, 일단은 메뉴 순서 및 그룹 설정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설정의 메뉴들과 그룹에 대한 걸 알려주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연결 쪽, 알림 쪽, 각종 설정, 디바이스 관리, 일반, 개발자 옵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룹이 젖어 있었는데, 이걸 마음대로 깨고 부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결된 기기는 연결 밑에 붙어 있었지만 요거를 나는 잘 안 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으로 이렇게 싹 유배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용한 기능 밑에 바로 들어가 버렸죠, 연결된 기기가. 그 다음에 삼성 계정도 난 삼성 계정 잘 안 쓰는데 너무 맨 위에 떠갖고 항상 프로필 보는 게 부담스럽다, 이것도 그냥 밑으로 이렇게 유배해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잘 쓰는 설정들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좀 깨부셔보고 제가 잘 안 쓰는 거를 꺼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캐나 전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안전 및 긴급 그렇게까지 잘 쓰진 않아요. 팁과 사용 설명서 이것도 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꺼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설정을 진입했을 때 마구마구 바뀌어져 있을 건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맨 위에 있었던 삼성 계정 프로필이 없어졌어요. 이걸 쭉 밑으로 내렸을 때 맨 밑에 뜨는 걸로 바뀌게 됐고, 여기 지금 첫 번째 그룹에는 연결밖에 안 남아있고, 그 뒤에부터 해갖고 디스플레이, 배경화면 스타일, 모드 및 루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연결된 기기, 소리 및 진동, 알림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안전, 팁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없죠. 여기 레지스타에서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설정 앱에서 보여질 세부 설정들을 띄울지 말지 요거까지 세팅할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높았던 안드로이드 중에서도 설정까지 건드리는 이런 자유도는 거의 루팅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유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점세기를 누른 다음에 기본으로 초기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결 말고 나머지는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계정 프로필도 나는 항상 그 상단에 떠있는 게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끈 다음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아예 안 뜨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놓고 난 다음에 변경사항 되돌리기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단축키 컨트롤 Z처럼 다시 한번 롤백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와보면은 삼성 계정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 숨기기 이것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미 마스킹이 돼서 이메일 주소가 다 뜨진 않고 있지만, 요건 마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아예 그냥 숨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 계정 뒤에 이메일 주소가 뜨지 않고 그냥 공백으로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이름 표시해서 약간 이건 유튜버 맞춤형 기능인가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저는 뭐 사실 본명이 드러나도 싫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본명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유튜버 또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굳이 휴대폰 설정화면에 내 본명을 띄우고 싶지 않고 닉네임을 띄우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닉네임을 누른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현성우 그대로 뜨고 있는데, 이게 삼성 계정 프로필 정보에서 이렇게 닉네임이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닉네임은 요거죠. BOLT 볼트로 해놓고요. 다시 이렇게 나가주게 되면은 휴대폰 설정에서도 이제 닉네임으로 BOLT 볼트로 뜨고 있습니다. 이런 닉네임 세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커플폰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커플의 애칭을 써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 변경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앱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설정을 켜고 끄고 할 수도 있고, 지도나 멤버십 앱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설정을 강제로 켜게 만드는 그런 앱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설정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어떤 앱에서 그렇게 설정을 변경하도록 만들었는지, 혹시 그렇게 설정을 변경하도록 만들었던 게 피싱 앱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앱들에서 그런 설정이 변경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설정 변경 알림이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검색 옵션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 우선순위가 있는데 카테고리 우선과 정확도 우선이 있거든요. 카테고리 우선에서는 터치라고 했을 때 인기 설정이 지금 터치 민감도로 뜨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터치 피드백, 터치 오동작 방지 필터 뭐 이렇게 뜨고 있는데, 정확도 우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별로 띄워
띄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터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설정을 보기에는 훨씬 더 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이 이 세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거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가게 만들기가 있어요.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된 기능을 길게 롱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홈화면에 추가라는 거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설정에 대한 토글 또는 아이콘이 제작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자주 쓰긴 하지만 UI 상으로는 따로 버튼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레지스타에서 바로 가게 만들기 기능을 추가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설정을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홈화면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추가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터치 민감도 설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게 옛날에 쇼컷 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휴대폰에 있는 설정을 싹 긁어온 다음에 어떤 거를 바로 가게 만들지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앱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굴락 레지스타만 설치하게 되면은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그 추천 숨기기 요건 뭘까요? 검색을 바로 눌렀을 때 요 밑에 있는 추천 항목들을 없애준다. 요거네요. 다시 요거를 킨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추천 태그가 뜨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 앱 자체에서 바뀌는 부분들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 밑에 확장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먼저 뒷면 두드리기 액션 요거를 볼 건데요. iOS에서 언젠가부터 뒷면을 두드리게 되면은 액션이 실행되는 그런 제스처가 하나가 추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편해 보였는데 레지스타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갤럭시에서도 똑같이 그 기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정을 살펴보면은 액션 감지 알림이 있거든요. 세팅해놓은 액션들이 실행이 될 때 감지가 되면은 하단에 토스트 알림을 띄워주겠다 이건데 일단은 띄워놓고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2번 또는 3번으로 나눠져 있고요. 스크린샷, 구글 어시스턴트, 팝업 윈도우, 알림 보기, 최근 실행액 보기, 뒤로 가기, 앱 실행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여기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드가 있고 공유 모드가 있거든요. 기본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번 두드렸을 때 제스처나 버튼으로 스크린샷을 눌렀을 때랑 똑같이 하단에 스크린샷 툴바가 뜨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 모드로 바꾼 다음에 해버리게 되면요. 3번 했을 때 바로 이렇게 공유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유 모드밖에 안 됐어서 상당히 조금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금방 또 피드백이 들어가서 이 기본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모드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번은 알림 보기잖아요. 이렇게 2번 했을 때 2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 인식됐다는 게 나오면서 알림이 지금 내려와 있죠. 그런데 아쉬운 건 알림창이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2번 두드린다고 해서 알림창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보는 것만 가능하고 닫는 건 안 되더라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실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2번 두드려서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가 띄워지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팝업 윈도우 실행 요거는 말 그대로 2번 두드렸을 때 이렇게 팝업 윈도우가 바로 된다는 거죠. 보고 있던 앱을 바로 팝업으로 띄우고 싶을 때 팝업 제스처를 활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뒷면을 2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팝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한 것 같긴 해요. 이번에는 최근 실행해 보기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2번 두드렸을 때 바로 이렇게 멀티태스킹 창으로 넘어오는 거죠. 뒤로 가기 같은 경우에도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2번 따닥 하게 되면은 뒤로 가지는데 그런데 사실 두드리기 액션이 들어간 순간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인식하는데 조금 딜레이가 있긴 합니다. 약간 눕혀갖고 보여드리면은 2번 따닥 했는데 조금 느리죠. 그래서 빠릿빠릿한 작업을 기대하면서 여기다가 제스처를 부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앱 실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앱들이 쫘라락 뜨고 있는데 여기 앱 옆에 추가로 설정이 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앱에서 바로 추가적인 액션들도 세팅을 할 수가 있는 앱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화해서 새 연락처 추가 요거를 한번 액션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번 따닥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새 연락처 추가 메뉴가 뜨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2번 두드려만 계속 보여드렸지만 3번 두드려도 동일해요. 이렇게 그냥 3번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3번 두드려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뒤로 가기를 해놓고 3번 두드려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3번이 조금 더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2번째가 이미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3번까지 인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3번 두드려가 조금 더 제스처가 끝나는 동시에 액션이 취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액션 감지 제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잠긴 상태에서는 일단 무조건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절전 모드에서도 요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레지스타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추가적인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인식 대기 상태로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배터리를 먹긴 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아끼려는 절전 모드에서는 이걸 끌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한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배터리가 아예 부족하다 15% 미만이다 할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하는 설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 요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설정에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2번 두드려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작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하던 얘기 이어서 가면은 여기 측면 버튼으로 갔을 때 원래는 이렇게 2번 누르기 길게 누르기에 옵션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소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나마 2번 누르기에는 카메라 빠른 실행, 삼성페이 빠른 실행 뿐만
뿐만 아니라 앱 열기를 통해서 다양한 앱들을 조절할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길게 누르기는 빅스비 호출하기 또는 전원 끄기 메뉴였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길게 누르기 액션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 지정한 액션을 수행합니다. 측면 버튼 메뉴보다 우선순위가 이게 더 높게 설정이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누르기 옵션을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손전등 켜기 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손전등이 켜지고 길게 누르면 손전등이 꺼졌죠. 이것뿐만 아니라 스크린샷도 길게 누르기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회전, 그리고 아이폰에서만 좀 누릴 수 있었던 그 무음 모드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음소거 켜기 끄기 이런 것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미디어 볼륨도 같이 줄어들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전원 끄는 일이 많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이폰 무음 버튼 대신에 이렇게 길게 누르기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치 인식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터리 소모도 요 기능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뒷면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로 다양한 액션을 지정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레지스타를 통해서 설정 앱도 마음대로 커스텀 해버리고 뒷면 두드리기나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를 통해서 다양한 액션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은 갤럭시를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